내일의 장바구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오로라 투자자문의 이슬희 팀장과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의 장바구니 오늘은 어떤 이슈 가져오셨을까요? 네, 우선은 이제 또 중요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중국 경기 부양 체계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관련주들의 이제 상승세가 이어졌고 오늘 이제 관련주들도 일부 이제 이어진 종목들이 있으며 좀 하락한 종목군들도 있는데 거기 안에서도 이제 기업 선별을 좀 잘 하셔야겠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. 지금 이제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그 경기 침체로 좀 들어선 상황입니다. 그래서 워낙에 지금 이제 지준율을 계속해서 좀 인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쉽사리 경기 회복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한번 파격적인 지준율 인하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.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관련 증시,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에 따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물론 이제 중국의 내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에 회복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우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그동안 중국 경기가 굉장히 좀 부진했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사실 이런 부양책에 대한 부재 부분은 또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의 어떠한 그런 시스템 문제였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우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대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라든지 단속이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제 성장을 좀 문제로 경제 성장에 대해서 좀 문제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에 따라서 당장에 뭔가 그런 중국의 내수 경기는 좋아지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우리 같은 주변국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이런 이슈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은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결국에 이제 지준율을 인하했을 때 항상 이런 유동성 자체가 좀 많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이제 증시에 굉장히 좀 탄력도를 넣어줬던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거든요. 그래서 실적으로 뭐 2008년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2020년에도 사실 글로벌 시황이 굉장히 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이제 중국이 지준율을 좀 인하를 하게 되면서 증시는 지속적인 좀 상승세가 좀 나아졌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제 내수 경기 쪽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회복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주변 국가한테는 굉장히 좀 이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나 이제 중국 관련주들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. 네. 그 안에서는 뭐 소비재 섹터라든지 이제 금속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이번에 지금 제가 제일 눈에 띄었던 건 당장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운 부분이었어요. 결국에는 중국에서도 이렇게 가다가는 5% 성장 못할 것 같으니까 이런 경기 부양책을 거대하게 좀 내놓았습니다. 사실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사실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게 소비재랑 금속 쪽이었어요. 소비재라고 한다면 일단 대표적으로 화장품 볼 수 있을까요? 네, 우선은 화장품이 가장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화장품 말고도 우리가 소비재 쪽에서 중국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은 기업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 잘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제 그런 간접적인 효과나 뭐 직접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그 중국 내에서 중국 법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좀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저는 이제 그 중국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좀 꼽자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 화장품 쪽에서는 뭐 LG생활건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좀 대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이 두 관련주가 또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 좀 상승폭이 좀 크게 나와줬던 그런 상황이고요. 오늘은 조금 눌리고 있지만 이 이슈가 좀 단기적으로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저점에서 좀 노리기에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워낙에 지금 그 중국이 좀 내수가 부진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관련 기업들 보면은 그동안 이제 북미 중심으로 성장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좀 잘 갔었던 부분들이거든요. 근데 어쨌든 이런 이슈로 인해서 한 번은 뒤바뀜이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물론 이제
이게 좀 어느 정도는 제한적일 것 같아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내수 경기가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국 관련주들은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드리겠고요. 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코스맥스 역시도 이제 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준율을 낮추게 되면은 그런 이제 자본 조달이 상대적으로 좀 용이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이와 관련돼서 지금 중국 내에서도 지금 M&A 관련해서 앞으로 좀 활발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ODM사들의 어떤 그런 생산량 증가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코스맥스라든지 ODM 관련해서는 또 한국콜마가 굉장히 대표적이죠.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좀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시면 네,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구리 관련주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전선 관련주들이 사실 이 구리랑 또 엮여 있는 뭐 그런 맞아요.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구리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거든요. 결국에 이제 그 구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비하는 이제 국가가 중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지준율 인하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 좀 경제를 좀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심리가 굉장히 좀 지배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이 구리 이제 가격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고 이와 관련된 이제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좀 이어졌던 부분입니다. 그래서 뭐 KBI 메탈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또 이제 전력기기 그리고 전선 관련주들도 지속적인 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까지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원자재값 같은 경우에 워낙에 좀 변동성이 강하다라는 점에서 그 안에서도 좀 탑픽을 꼽아보면은 사실 이렇게 직접적인 금속 관련주들보다는 전선 쪽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제가 사실 화장품 쭉 얘기를 들으면서 질문을 써놨어요. 이 중국 비중 높은 종목이 사실 우리 시장에서 지금 잘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트레이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ODM사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코스맥스, 한국콜마 두 종목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금속 쪽에서는 구리 말씀을 해주시면서 직접적인 구리 관련주보다는 전선 관련된 종목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. 또 이렇게 중국에서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면서 움직이기 시작한 게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또 석유화학주들이에요. 사실은 뭐 업황이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죠. 정제 마진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증권사들에서도 목표가를 좀 하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부양책이 대규모로 나오니까 기대감이 좀 올라갈 수 있을까 싶으면서 막 이틀 연속 양봉을 그려내기도 했습니다. 석유화학주의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? 네, 사실 화학주도 지금 이 중국 관련주로 또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. 사실 이제 화학주들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실적 부진이 뭐냐면 이제 중국에 대한 경제 후진이랑 좀 똑같이 이어졌던 부분입니다. 이게 역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에 어쨌든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좀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화학주도 역시도 기대에 대한 어떤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좀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중국의 내수 경기가 당장에는 좀 회복이 되기는 어려워 보여요.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당장에 지금부터 반영이 될 건 아니거든요. 실질적으로 지금 지준율 인하가 바로 좀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빨라야 4분기부터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본다면은 사실상 좀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화학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앞서서 좀 탑픽으로 말씀을 안 드렸던 게 이제 내수 경기랑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, 중국과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화학은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제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직접적으로 좀 바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사실 화장품이나 이런 소비재 쪽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화학주나 뭐 철강 이쪽 이제 그런 어떤 경제 변수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이 강한 섹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소비재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
안 그래도 철강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코멘트를 다 주셨네요. 또 중국에서 뭐 철강 감산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 부양책이 발표된 날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하루 움직였습니다. 그 이후에는 사실 이 흐름을 가져가지 못한 이유가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 내에서 이게 내수 경기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바뀜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쉽게 이야기해서 돈을 푼다고 해서 이 구조적인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화학주라든지 철강주라든지 정말 중국 내에 경기가 풀려야만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. 그럼 소비재 내에서 화장품이 탑픽일까요? 그 외에 또 소비재들도 있잖아요. 네. 어디가 탑픽일까요? 네, 사실 저는 이제 의류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사실 아까 뭐 앵커님께서도 질문 주시려고 하셨다고 해서 네. 네, LG생활건강이라든지 사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뭐 사실 중국의 내수 경기가 부진했던 게 원인인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사실 중국 사람들이 이제 자국 제품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이 브랜드 경쟁력이 좀 떨어졌던 것도 한몫하거든요. 그렇다면 이제 중국 내에서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맞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FNF가 좀 최적의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디스커버리라든지 이제 그 MLB에 대한 판권을 가지고 현재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그래서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초반이지만 M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년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M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로나 때 사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매월 이제 판매량이 좀 증가를 했던 부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디스커버리가 이제 2차적으로 지금 진입을 했고 결국에 이제 MLB를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좀 2차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최근에 뭐 듀베티카를 또 이제 인수를 하면서 여기에 따른 이제 영업이익 적자 폭도 좀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어쨌든 이제 FNF 같은 경우에 중국 경기와 상관없이 어떤 브랜드 경쟁력으로 지속적인 실적을 좀 양호하게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경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양책까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어떤 판매량 확대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매출액, 영업이익 성장, 이제 전체적인 외형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세르지오 타킨이라는 이제 테니스 의류 브랜드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. 최근에 이제 골프에 이어서 또 테니스 쪽이 인기가 굉장히 좀 많죠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의류 쪽에서도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, 실적도 굉장히 좀 양호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 사업 부분에서 지금 지속적인 어떤 해외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중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안정적인 좀 실적을 내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FNF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그 또 밸류업 관련해서 또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. 여기에 따른 어떠한 추가적인 또 자금 유입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이제 화장품 업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밸류적인 부담이 좀 덜한 자리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지금 신규 관점에서 들어가기에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의류 쪽이 하나의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점, 이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소비재 내에서는 중국 내에서 잘 팔리는 브랜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. 특히나 저는 FNF 하면 사실 겨울 돼서 패딩 얼마 팔려요? 뭐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거든요. 또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더 가져가는 종목인데 밸류업에까지 포함이 됐습니다.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오로라 투자자문의 이슬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